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주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잖아요. 내 사주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사주를 딱 봤을 때 내가 사주를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주 공부를 하더라도 예제를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주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주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사주명식, 생년월일시가 정확한 사주명식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소개글도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사주 공부를 하시면 금방 실력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극신약하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는 사주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일간이 금기운인데 나머지 7개 글자 중에 금기운이 하나도 없고 또 나를 생해주는 토기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주를 극신약한 사주라고 합니다. 극신약한 사주일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경겁제가 없는 사주, 약한 사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분석을 했는데요. 이 비경겁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 고집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경겁제가 뭐예요?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 자신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사주 자체가 자신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주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든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맺고 끊는 게 확실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떠밀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비경겁제도 없고 인성운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인성운이라는 것은 인내력을 나타내고 인복을 나타냅니다. 인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 자신감도 없으면서 나를 도와주는 인복도 없고 그러면서 인내력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 의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경겁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맺고 끊는 게 확실하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행동을 하면 되죠. 모든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맺고 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하고 같이 떠밀려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개성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또 반대로 하면 어때요?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지 인생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하나뿐인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나한테 불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리한 대로 나는 그대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을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좋은 점은 개발하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극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약점에 반대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더라도 뭐 애사심이라든가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남 탓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회사를 다니면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을해년 이모월 경오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나이가 그 당시의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3살이면은 이제 만약에 4년제 대학을 갔다면 대학교 졸업할 만한 그런 어린 나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각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재혼을 했으면 자식들을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에요. 뭐 엄마가 키우든 아빠가 키우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과 여동생을 부모가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부모죠. 각자가 이제 그런 부모가 거두지 않았으면 뭐 할머니라도 데리고 와서 키우든가 그래야 되는데 여동생과 단둘이 소녀 가장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학교 중퇴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동생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동생은 한 중학생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동생은 그냥 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언니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생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러다가 노래방 도우미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창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창가에서 일한 지 3년이 됐다 그래요. 그럼 23살이니까 한 20살 정도부터 사창가에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핑계 같지만 고3 여고생, 자기 이제 여동생이 고3인데 고3 여동생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 일을 포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매번 남자친구들의 폭력, 무시, 집착, 금전 문제 등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 됐죠. 참 안 됐어요. 불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해년 이모월 경오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간이 금기운이잖아요. 경금이란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기운도 없고 금기운도 없어요. 극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토기운이 없으니까 토기운이 어머니를 나타내죠. 엄마 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되게 엄마 복이 없다는 얘기는 부모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주 구성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관살이 되게 강해요. 월지 포함해서 3개가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합니다. 불이세를 녹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성운이 이렇게 강할 때에는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성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관용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화기운의 힘을 토기운이 빼주고 그 토기운이 금기운을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은 인성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극신약하면서 관성운이 강한데 인성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사주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이 토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40대 병술 대운도 인호술 반합이 되면서 화기운으로 변하고 한 60대, 70대 돼가지고 이제 토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 자체도 이분이 좀 안 좋게 흐르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처지가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창가에서 일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체성이 있고 나를 좀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창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자기 이제 언니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동생도 무슨 뭐 고등학교를 뭘 다녀요. 자기도 그만두고서는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검정고시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여동생을 위해서 사창가를 간다? 이것은 그 상황은 딱하지만 그것이 명분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어때요? 도화살이 엄청 강합니다. 이 도화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관능적인 면도 나타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주가 극신약한 사주라는 거. 이것이 이분이 20대 초반에 너무 그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상황은 딱하지만 한번 이 세상하고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너무 안 좋은 길로 이렇게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기해년, 임신월, 병자일, 임진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혼남이에요. 현재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한 지는 2년이 됐는데 2번 이혼을 했어요. 한 번 이혼하고 2번 이혼했습니다. 처갓집 간섭이 심했던 것이 이혼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병화일간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목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오행인 화기운도 없어요. 인성운도 없고 비경겁제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극신약하니까 당연히 인복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해결 의지라든가 아니면 맺고 끊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행동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에서도 확실하게 맺고 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독립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절대 남 탓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지금 똑같은 유형인데요. 관성운이 4개나 됩니다. 이렇게 극신약하면서 나를 극하는 관성운이 4개나 될 때 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관성운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건데 그럼 내가 극을 당한다는 거니까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망가진다는 게 꼭 무슨 병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뭐 암이라든가 이런 신체적인 병이 걸린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인성운인 목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기운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55세서부터 64세까지 병인 대운이 어때요? 이 대운은 지금까지 들어온 대운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봐야죠. 지금 용신인 목기운이 들어오고 또 나를 강하게 해주는 화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55세서부터 64세 사이에 이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신청하신 분이 이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재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 남자분의 사주를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때 그 여자분하고 다시 결혼을 해갖고, 그러니까 3번째 결혼하는 거죠. 자리를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죠. 지금 이분의 나이가 그 당시에 59세였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대운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신약한 사람일 경우에는요. 대운이 확실하게 받쳐줘도 제대로 이제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신약하다는 것은 대운에서 운이 받쳐주더라도
이 사주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분이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신약하다는 거 이것을 이분이 얼마나 극복을 하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인데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 한 명과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당시에 남편이 격차가 많이 나서 모두 반대했다고 해요. 격차가 많이 났다는 얘기는 뭐 학력이든 외모든 재산이든 뭐 직업이든 모든 면에서 여자분보다 훨씬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혼을 했다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평소에도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남자들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혼녀인데 총각들을 사귀고요. 그럼 이혼녀가 총각 사귀어봤자 뭐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기엔 손해만 보는 성과 없는 연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성격이 고집이 세고 언행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한 자는 무시하고 강한 자에게는 잘 맞춰주고 그러니까 잘 비빈다는 얘기죠.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그러면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뿐인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치도 심하고 한마디로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주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는 어때요?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실속이. 제가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극신약한 사람들 중에서 실속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실속이 없겠어요? 자기 주체성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행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실속 있게 생활하면 돼요. 실속 있게.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가 이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고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잘해줘야죠. 내 자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혼녀가 뭐 총각들 만나고 그래봤자 나중에 뭐 결혼하겠어요? 자기하고 실속 없는 연애만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분이 병진년, 병신월, 을미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기운이 있는데요. 이 목기운을 생해주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목기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을미일주에서 미토가 배우자궁인데 충미충으로 충을 받아서 깨지고 있습니다. 재성운이 밑에 3개나 깔려 있어요. 이런 사주를 제다신약 사주라고 합니다. 제다신약은 운이 괜찮게 들어오면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운이 안 좋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다신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처럼 이렇게 극신약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좋은 운이 들어와도 생각처럼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극신약한 사람들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20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간지지에 계속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운 자체가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재성운이 이렇게 충을 받아서 깨진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 남편하고 사업을 하라고 집안에서 적지 않은 돈을 대줬다 그래요. 그런데 여자가 사치도 심하고 무능력해서 남자도 그렇고 결국 말아먹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집에서 또 돈을 대줘가지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다지 그렇게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좀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일단은 식신상간운이 이렇게 강하다는 점에서
그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상운이 3개나 되니까 이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잖아요. 남자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운에 있어서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자식궁이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분에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신약한 상태에서 재성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돈 때문에 고생하든가, 아니면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든가. 돈이 들어왔다 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업하다가 망한다든가 사기당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속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신약한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극신약한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도 많아요. 실속 있게 잘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사주를 극복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극복을 해갖고 자기 주체성도 강하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은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특징을 잘 파악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명하게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신약한 사주, 그러니까 인성운도 하나도 없고 비경겁제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